상하이 선물 시장을 보면서 실물 가격의 움직임, 코맥스 시장을 보면서 선물 가격 움직임, 두 가격 차이가 주는 스프레드가 은시장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하이 가격을 보면 하루 이틀 후에 코맥스 가격이 이 가격으로 근접해 가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인도월의 포지션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도월은 실물 배정에 필요한 수치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인도월 되기 전에 3개월은 가격 참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인도월에는 실제로 인도가 필요한 산업체 위주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월별로 포지션을 이렇게 줄이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코맥스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월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도월에는 실제로 갖고 가는 물량, 그 다음에 해지를 신청하는 물량이 왜 그래야 되는지 증빙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월에는 보통 사업자나 계약증서 같은 서류만 내면 되는데, 인도월 전월까지는 실물이 들어가 있는 창고 증서하고 그게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실수요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실물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빙 요건을 통과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 상하이 선물 시장은 허가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해지 물량이라는 거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게 실사용에 쓰일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해지라고 주장할수록 거래소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 거래소가 허가를 해준 물량만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기업이 너무 많은 물량을 독점을 한다거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서구의 선물시장처럼 그러한 실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선물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게 코맥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지를 승인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산업체에 꼭 필요한 실물만을 조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인도월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중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증거금 인상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마감일 3일 전에 거래소를 떠나야 되는 실물 인도 제한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관리를 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코맥스 선물시장이나 중국 상하이 선물시장은 정부 입장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격 급등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가격이 급등하면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차 가격이 상승됩니다. 특히 태양광 가격은 은가격이 제조 원가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가격이 2배, 3배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패널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처럼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 가격을 적정선에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그 억누르는 데 쓰이는 두 가지 무기가 증거금 인상과 실물 인도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거래소 자체에서 이렇게 포지션 축소 제도를 갖고 있고, 해지 물량에 대한 승인 제도를 갖고 있고, 인도월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축소되고 증거금이 올라가면서 실수요자한테만 초점을 맞추고
가수요들은 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월과 인도월 2개월 전까지는 비교적 많은 물량의 가격 참여를 허용하되 인도월이 다가올수록 실수요로 이걸 좁힘으로써 산업용 수요 위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거의 실물 가격이기 때문에 상하이 가격과 서구의 선물 가격은 항상 프리미엄을 갖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보통 때는 온수당 몇 달러 선이지만 심하게 벌어질 적에는 10달러, 20달러, 30달러까지도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서구 시장의 시각에서는 이게 위험 신호를 의미합니다. 실물과 선물 가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이거는 선물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이 실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때문에 서구 시장도 중국의 실물 가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 스프레드, 즉 프리미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두 가격이 역학적으로 그런 관계를 조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선물 시장도 코맥스에서 증거금 인상이나 네이키드 공매도로 가격을 누를 적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중국도 증거금을 인상하거나 해서 서구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즉 양국 정부는 가격 급등을 원하지 않고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는 완만한 상태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 이런 조종이 언제든지 양국에서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즉 중국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증거금 인상과 실물 인도 제한이라는, 실물 인도 제한은 코맥스에는 없는 제한인데 이런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조차도 이렇게 포지션 한도 축소하고 해지 승인 제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도월이 되면 증거금이 자동적으로 오르고 포지션이 축소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업용 수요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상하이와 뉴욕 선물의 철학이 이제 다른 점인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상하이 선물은 실수요자인 산업체 보호를 하는 성격이 강하고 코맥스는 가격 변화 참여하는 시장인데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는 불륜 뱅크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어요. 실제로 코맥스도 이 불륜 은행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을 뿐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맥스에서는 네이키드 공매도라거나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으로 강제 청산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페어하지 않은 방법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중국은 강하게 통제를 함으로써 실물 쪽으로 은이 흘러가게 만드는데 코맥스 같은 데에서는 실물보다는 오히려 거대 투자은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코맥스는 가격 참선 주식의 레버리지 시장이고 중국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실물 인도 주식 시장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뭐를 체크해야 되고 어떤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체득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구조 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상하이 선물 거래는 인도의 급등락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반면에 코맥스는 어떻습니까? 인도월이 가까워지면 급등이나 급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맥스 선물 시장은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고 상하이 시장은 실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됐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상하이 선물 시장을 보면서 실물 가격의 움직임, 코맥스 시장을 보면서 선물 가격 움직임, 두 가격 차이가 주는 스프레드가 은시장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상하이 가격은 항상 서구 가격을 리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이 가격을 보면 하루 이틀 후에 코맥스 가격이 이 가격으로 근접해 가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격 괴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은 선물 위주로 가격 변화, 가격 참여 위주의 시장이고 상하이는 실물 거래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양기관의 가격 결합이나 가격 조정을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아비트리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트리지를 거쳐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서로 간의 눈치 싸움을 하면서 가능한 기관들도 스프레드를 많이 주지 않고 프리미엄을 줄이려고 양측이 다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욕 선물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증거금을 투자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큰 수치로 올림으로써 강세 청산을 유도한다거나 불리온 뱅크에 네이키드 공매도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조리가 평행하는 시장이 코맥스 시장이고, 반면에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산업체 실물 위주로 가격을 수렴시키다 보니까 비교적 실물 은혜 수요나 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장이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상하이 선물이건 뉴욕 코맥스건 갖고 있는 그 등록 재고는 양쪽 시장이 동시에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갈 수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중국 시장이 돌아가는 이 구조를 통해서 만기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구 시장과의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코맥스 선물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이 글로벌 가격이 어떻게 균형을 서로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하이 가격을 통해서 코맥스 선물 가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상하이 가격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많은 가격 억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 증거금, 실물 인도 제한, 그리고 오늘 포지션 한도, 해지 거래 증명, 인도에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2중, 3중의 이런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투자할 적에는 중국 상하이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코맥스를 바라볼 적에 코맥스의 가격 변화와 그다음에 코맥스가 실물 등록 재고가 부족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암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